출제 포인트별 특강 고전문법 이론 3강입니다. 국어의 변천, 표기와 관련된 것들 중점적으로 공부할 건데요. 이번 시간은 포인트 1, 2, 표기 방식의 유형과 변천 살펴보겠습니다. 표기 방식의 유형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는 연철과 분철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이어 적기, 그러니까 연철의 표기는요. 소리대로 적기, 그러니까 앞말의 받침을 연음시켜서 연음 현상을 적용해서 뒷말의 첫소리로 넘겨서 적어둔 것을 말합니다. 분철, 끊어적기의 경우는요, 어법에 맞도록, 그러니까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말과 말 사이를 끊어가지고, 얘는 얘 거고, 얘는 얘 거야, 라는 식으로 사이를 나누어가지고 적어둔 것이 분철이야. 예시를 통해서 조금만 보죠. 말쌈이라고 할 때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말씀의 옛날 말인 말쌈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어적기라고 하는 건 이처럼 앞말에 초성의 빈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발음 현상으로 연음을 시켜서 발음하잖아요. 그 연음 현상을 적용해서 말쌈이라는 식으로 미의 미음은 이제 미의 미음은 이제 말쌈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말의 받침이잖아, 그지? 요렇게 적는 걸 이어적기라고 부르고요. 끊어적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기 방법이죠, 그죠? 단어와 체언과 조사를 나누어서 적어둔 것, 말쌈 그리고 초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 동그라미 이응을 적어서 이로 표기한 방식입니다. 수음에나 깊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시 단어를 보고 이게 연철이야, 이게 분철이야 구별하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참고 1. 과도기적 표기로 좀 넘어와 볼까요? 이 과도기라는 말은 어떤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연철에서 분철 경향으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드러나게 된 나타났던 표기 형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거듭적기라고 부르는 중철과 제음소화 표기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데요. 연철에서 분철로 넘어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글 맞춤법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거의 단점으로 언제나 이제 뜻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한 부분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소리대로 적는 것보단 분철해서 적는 경향으로 이제 옮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주고 규칙을 정해준 게 아니니까 쓰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인 거야. 제각각이고 이 사이에서 이 단어가 원래 어떤 형태였지? 이 단어가 원래 어떤 형태였는지를 깜빡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표기 형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철부터 보게 되면요. 중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다가 다 받침을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라고 하는 아이를 깊어 이렇게 연철로 써서 정확하게 분철로 넘어왔으면 피읍 받침으로 깊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넘어왔어야 됐는데 이 깊다라는 말의 깊이라는 아이의 원래 받침이 피읍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잘 헷갈리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양쪽에다 다 적어둘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생각해라 라는 식으로 앞말의 받침에 비읍을 적고 뒷말의 첫소리로 피읍을 남겨두어서 양쪽에다가 이제 자음을 둘 다 넣어두는 깊어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걸 중철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거듭적기라고 말하고 거듭이라는 게 반복한다는 뜻이잖아.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제음소와 표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음운을 다시 여러 개 두 가지의 음소로 나누었다는 거야. 하나의 글자를 둘로 쪼개버린 거야. 그래서 거센소리 되기 현상이랑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피읍을 쪼개서 적기로 해. 이게 깊다라고 하는 아이의 피읍 받침이 여기 깊다라는 말이 깊이라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지 헷갈리니까 피읍을 놓아서 적기로 했어. 그래서 앞말에 비읍으로 적고 뒤에 히읗으로 적어서
발음을 하면 기퍼로 발음하죠. 비읍 피읍 거센 소리 되게 돼서 피읍으로 발음되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어 놓아서 적는다 라고 하는 게 그걸 제음소화 표기라는 식으로 용어를 씁니다. 중요도로 따지면은요, 연철, 분철 알아보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 여기까지가 돼야 되고요. 중철이라는 개념, 요것도 있었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음소화 표기 같은 경우는 문제를 출제하신다면 보기로 정보를 좀 많이 주거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출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중요도는 좀 낮다. 알아만 두자, 뭐 들어만 두자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2. 표의적 표기와 표음적 표기 쪽도 한 번만 볼게요. 위에 표부터 하나씩 보죠.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하는 건 이 아이의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의적 표기라고 할 때 의의가 뜻, 의자죠. 표시하는 거야. 뜻을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하는 방법이고 얘가 분철입니다.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이고 현대국어의 큰 원칙이죠. 음소적 표기라고 부르는 건 음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야. 그래서 표음적 표기라고도 합니다. 표음의 음이 소리를 뜻하는 소리 음자입니다. 얘가 연철이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그리고 중세국어의 가장 큰 표기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면 됩니다. 요 말들을 어려운 말들로 바꾸어 가지고 이어져 연철, 분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워딩들까지 객관식 선지로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표기 방식의 변천으로 갑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5세기의 연철이고 16세기의 분철이고 뭐 근대국어의 중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잡아두셔야 되는 건 15세기에 사람들이 다 같이 연철로 쓰다가 세기가 바뀌었어. 이제부터 16세기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분철로 쓰자.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고 한꺼번에 바뀐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기존의 연철로 쓰다가 16세기 문헌을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는 분철이라는 방식으로 쓰인 글자들도 발견되었다, 등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근대국어 시기 17세기, 18세기 이때 국어에도 연철과 분철이 모두 발견되는 가운데 중철이라는 특이한 표기법도 발견된 거야, 등장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연철에서 분철로 바뀌었다, 띠띠 이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분철 표기도 발견된다. 중철 표기도 발견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다양한 표기 방식들이 혼란스럽게 쓰이게 되는 거고요. 이 혼란스러운 표기 방식을 하나로 정해가지고 통일시켜서 쓰자라고 만들어진 게 한글 맞춤법 표기 통일안이겠죠. 그죠? 요게 발표된 이후부터는 현대국어의 시기로 잡게 됩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1. 이어적기는 연음 현상을 반영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방식이다. 2. 끊어적기, 분철은 원래 형태를 살려 형태소들을 분리하여 적는 방식이다. 3. 과도기적 표기로 거듭적기, 중철이나 제음소화 표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 4. 15세기엔 연철, 16세기엔 분철 등장, 17세기엔 중철 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5.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다양한 표기 방식을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정리. 여기까지.